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움에서 진선여고를 국어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재 강사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국어는 해도 앉는다더라 또는 타고난 애들은 따라갈 수 없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소설책을 읽고 그런 아이들이 국어 성적이 뛰어나다더라 또는 아파트 한 채를 부어도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한 번쯤은 걱정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고등국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고등국어는 중등부 국어랑 확실히 다릅니다. 일단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그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그냥 살짝 계속 암기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 내신은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험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결국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낯선 지문도 풀어내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아이들은 그럽니다.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다르다는 생각을 한대요. 저는 말씀드리죠.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은 모든 텍스트로에 적용되는 독해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튼튼한 개념이 최우선인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비고의 선행 목표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문학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1에 되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는 기초 부분입니다. 그것을 제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학입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학, 그 개념어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문학을 아이들이 단순하게 감상을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상이 아니라 모든 건 뭐다? 개념으로 치환이 돼서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으로 치환이 출제된 건데 제가 지금 예시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색깔을 구분했는데요. 직접 인용해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변을 촉구한다.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뭐뭐한다,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 직접 인용이라는 그 작품에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접 인용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 설명을 해봐. 그 개념의 정의를 해봐. 대부분 아이들은 정의를 못합니다. 직접 인용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암기하고 넘어가거든요. 다시 말씀입니다. 개념으로 치환해서 출제입니다. 문학은.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개념으로 간단하게 공부하고 더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성적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국어는 절대 아닙니다. 문학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작품마다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그거를 어떤 게 썼는지 일일이 외워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어부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방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중학교 아이들도 알 겁니다. 초등학생도 알 거고요. 근데 고등부 아이들, 지금 예비 고1 학생들한테 너 방법법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방법법은 그냥 단순하게 반복이죠. 라고 그렇게 마냥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낸다는 거죠. 이런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암기 과목을 하면서 커버가 되겠지만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시어의 반복, 그리고 시구, 그리고 시행의 반복, 그리고 통사구조의 반복, 어미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풀어내면서 문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 때 혼동이 오죠. 나는 방법법을 알긴 아는데 뒤에 앞에 있는 이 반복은 뭐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험장에서 장면을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외부 작품 대비입니다. 결국 낯선 작품에 맞추려면 독해력입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구필지를 모르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화제의 태도와 가장 유사한 걸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하죠. 그럼 실제로 진선 용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머니들 봤을 때도 지금 한자가 많고 읽히지 않는 부분이 많단 말인 거죠. 그럼 아이들은 또 더욱 똑같습니다. 어떻게 풀지?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할까요? 대표적 학습을 루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루틴이라는 거는 주제별로 엮어서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면 고전 필수 작품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모든 교과서 모든 작품을 다 암기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조건 틀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빈출 주제별로 엮어서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 뭐죠? 작품만을 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 주제별로 다양성 공부를 하면서 다른 작품이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진선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게 외부 작품이 시험 문제로 출제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대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낙선 작품에 대한 해석력이 결국 내신과 수능은 같이 똑같이 저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린 거는 내신과 수능은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법입니다. 전부 볼 수 없다면 딱 여기까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관련된 그런 작품 또는 그런 문법을 선행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전부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 1학년 1학기 때 공통 국어 1,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중세 국어, 한글 만주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개학을 했는데 벌써부터 중세 국어, 한글 맞춤법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특히 여기서 국어사 파트 있죠. 이 국어사 파트는 절대로 지금부터 할 필요 없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 결론은 이 국어사라는 거는 의문문 형태를 문장으로 다 공부하고 나서 이제 국어사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시대적 비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제 1학년 1학기 때 들어갈 의문문 파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개념에 관련된 거를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좀 더 심화적으로 그런 체계적인 변동까지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커질 거예요. 그렇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기선 제압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형태론입니다. 고일식에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머님들. 다룰 수도 있어요. 그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진선여고 아이들한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의문문 파트잖아요. 근데 거기서 1등급 받은 친구들 칭찬할 만해요. 그지만 저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모든 단원의 고득점의 직결은 형태론 파트입니다. 저는 형태론 파트를 잘하는 친구들을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뭐죠? 정말 중요한 파트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히 써먹도록입니다. 자, 아이들마다 성적이 다 다를 거예요. 정말 죄송하죠.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다 공부 잘할 거 생각합니다. 그지만 무작정 때려박는 개념 수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 원리를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암기를 시킬 겁니다. 그래야만 개념이 쉬워지거든요. 자, 두 번째 심화 파트입니다. 당장 점수가 될 수 있도록 그거에 관련된 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중상위권입니다. B라는 학생은 최상위권이에요. 그냥 그 B상위권 학생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시험 대비를 통해서 6주 동안. 그렇지만 중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맞출 수 없을 겁니다. 확률이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시험에 나오는 것들, 시험에서 나오는 방식대로 포인트별로 정리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할 거고요. 혹시나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1등급 받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2등급 받았다는 거는 거기서 개념 보는 심화 파트가 좀 시간이 좀 더 부족했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먼저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개념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적용 파트입니다. 이제 적용 파트는 심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남권 내신 기출부터 고3 수능, 모평까지 폭넓은 문제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진선여고는 시험 경향이 이제 고3 거도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3, 고2, 고1 특히 이제 고3 거 같은 경우는 평가원 교육청이나 어떤 교육청 모평 그런 것에서 3계준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자, 독서 파트입니다. 성적이 되는 습관 지금부터 시작이다. 첫 번째 보시면요. 꾸준히 꼼꼼하게 정확하게입니다. 정말 제가 써진 거 보시죠, 어머님들? 내신이 위해서는 아닙니다.
문법이나 문학 같은 경우는 내신이 위에서는 맞아요. 그지만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들한테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더 장기적으로 내가 수능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서 배경지기 쌓아야 된다. 이런 어머니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 아이들과 하루 종일 싸울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정말 해결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올바르게 하자입니다. 고1이지만 어머니 걱정하실 거예요. 고3 거 비문학 나오는데 비문학기 나오더라도 문제 수준은 고3 수준 아닙니다. 내용이 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첫 단계부터 고1 수준 비문학 집중 훈련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점차 눈으로 읽지 않고 내용을 도식하고 그리고 구조별, 제재별로 독해의 전략을 수립하면서 조금씩 고등학교 2학년 기출도 풀고 3학년 기출을 풀어가는 그렇게 상승 곡선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을 읽을 수 있어야 국어감이 생깁니다. 독서 결국은 뭐죠? 글을 잘 읽어야 풀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장 수준 독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가 왜 이 문장을 썼지? 왜 썼지? 그럼 이 문장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 긴 문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문단이죠. 더 큰 거. 문단으로 봤을 때는 이 문장은 문장과 어떻게 뒷문장과 이어지는가? 또는 이 문장 핵심 뭘까? 그리고 글 수준의 독해까지 구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라는 거는 장기적인 수능을 공부한다는 생각하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차곡차곡 공부를 어떻게 보면 가야 되거든요. 욕심이 많으실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로 성적이 오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관리입니다. 결국은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지언정 이 학원에서 관리를 해줘야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6주 동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체계적인 개념서와 주관지 이런 7가지들은 제가 오프라인 어머니들 설명회 오신 분들께 자료를 배포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어머니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 제가 마지막에 QR코드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찍어보시면 문제 유형이 정말 다양하게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개념서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걸 개념부터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적용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능 유형의 공부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가야 된다는 점들. 그래서 이 개념서에 관련된 종이가 바로 얇게 종이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으로. 두 번째는 주간지입니다.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요. 정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음 주에 테스트를 볼 겁니다. 클리닉으로. 그 클리닉은 강사진이 1대1로 할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20문제 테스트를 주간지를 봐요. 그러면 그 전체 배웠던 내용들에서 우리 반 아이들 구성들로 해서 문제와 그 정답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만큼은 다음 2주차 주간지 테스트 때 또 누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번에 매주 소단화 누적 테스트 진행한다는 거는 이 주간지와 테스트 클리닉 문제에 계속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5주, 6주 남았을 때 남은 시험이 좀 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아닌가. 그거 집중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시험 대비는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네 번째 같은 게 핸드북입니다. 이 핸드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기간이 이제 저는 이제 시험 기간 6주에서 4주 안에 시험 기간을 다 끝낼 거예요. 범위를.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장 요약 정도 제가 핸드북으로 제가 손필기를 해서 그래서 필기 노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교재 같은 거 얇게 구성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 핸드북 안에 당연히 진선여고의 성향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런 특정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고요. 여섯 번째는 개별 맞춤형 보충 수업입니다. 클리닉을 한번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좀 더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카카오 뭐 SNS를 통해서 전화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아이들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답장해주고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겠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은 반드시 최고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한 명도 노력도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 딸, 제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 성과로 이어지도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